그다음에 요즘 과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었던 건 이 파트가 제일 많이 나왔었어요.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이 없으면 정액법 써라. 그래서 아까 감가상각 방법 간단하게 정액법, 정률법, 연소합계법, 이중체감법, 생산량 비례법이 있는데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무형자산에서는 무슨 법으로 하라고요? 정액법. 그래서 무형자산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요. 감가상각 하시오라고만 나오고 무슨 법으로 하시오라고는 안 나와요. 그러면 무형자산이면 무조건 무슨 법으로 하셔야 돼요? 정액법. 근데 요즘 시험 문제는 이게 제일 많이 나오긴 합니다. 개발비는 무형자산, 연구비 및 경상개발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고 교재 보면서 또 설명드릴게요. 우리 개발이, 그 연구가 있고 개발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연구는 그냥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테스트하는 게 뭐예요? 연구예요. 네, 그래서 현재 연구가 끝난 게 하나 있어요. 이거 개발하는 회사가 떼돈이 아니라 아마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건데 뭐냐면 휴대폰 무선 충전. 그럼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무선 충전기 있는데요. 그런 거 말고요. 와이파이처럼 아무 데나 던져 놓으면 자동으로 충전되는 거. 참고로 이거 연구는 끝났어요. 한 5년 전인가 카이스트에서 발표했어요. 우리 교실만한 데다가 아무 데나 휴대폰 던져 놓으면 충전은 돼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충전되려면 전기죠. 그러면 결론은 전기가 공중에 뭐 하는 거예요? 떠다니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거 들고 다니는 게 사람이잖아요. 전기는 사람 인체에 유해해요. 안 좋아요. 그럼 과연 이게 공중에 떠다니는 전기가 사람 몸에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 이거를 해결하는 회사가 떼돈 버는 거죠. 그래서 최종 목표는 이거래요. 와이파이처럼 땡겨 쓰는 거. 근데 만약에 이게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전자제품은 다 무선화되는 거예요. 맞죠? 다 땡기면 되니까. 그거 누가 만들지 모르겠는데 언젠간 만들겠지만 그거 만드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데 이제 지장 없죠. 왜냐면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걸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 불편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선 들고 다니면서 맨날 꽂아야 돼. 근데 이걸 그냥 들고 다니고 키기만 하면 켜져. 얼마나 편해요. 맞죠? 그리고 핸드폰도 어쨌든 쓰다 보면은 배터리 줄어들면은 또 이제 어쨌든 충전기에 꽂아줘야 되잖아요. 충전을 해야 되니까. 근데 들고만 다니면은 충전이 돼. 그래서 근데 참고로 이 얘기는 핸드폰 처음 나왔을 때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제 주변에 이제 아시는 분이 그쪽 관련된 일하는 동생분이 계셨는데 휴대폰 나올 때부터 모든 회사가 다 이쪽 관련돼서 연구를 하고 있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전기니까 이게 과연 이제 사람 몸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죠. 그 다음에 개발이 끝났다 그러면 판매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몇몇 분들이 이런 거 모르고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최근에 이거 나왔죠. 뭐지? 지금은 코로나 코에다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뉴스 나왔잖아요. 침으로 할 수 있다고. 근데 그게 현재 연구가 끝난 거지 개발이 끝난 게 아니에요. 네. 계속 테스트 중이에요. 왜냐면 이게 어쨌든 뭐 자기네 말로는 뭐 90 몇 프로라고 하는데 국가에서 아직 요구하는 그런 개발 단계까지는 안 온 거거든요. 근데 댓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연히 침으로 하면 더 편하잖아요. 저도 이거 몇 번 쑤셔봤는데 코 아파요. 네, 저도 내 손으로도 해보고 와이프도 해줘보고 병원 가서도 찔러보고 해봤는데 아프잖아요, 솔직히. 근데 침으로 하면 어때요? 덜 아프죠. 그거는 좋은데 아직 개발 단계가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연구 끝나고 이제 개발하면은 조금 더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오겠죠. 그래서 개발이 끝나면은 돈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이 되려면은 효익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효과나 이익 창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종종 물어보세요. 경상개발비. 경자가 가벼울 경자예요. 그러니까 경상의 뜻이 뭐냐면 돈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물건을 개발하는데 1,000원이 들었어. 1,000원으로도 물건 개발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자산으로 쓰기에는 너무 금액이 작아. 그래서 적은 걸로도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뭘로 처리해라? 이 판매비와 관리비의 뜻이 비용 처리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연구비 같은 경우에는 아직 판매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연구하는데 돈 들어가죠. 맞죠? 그럼 자산 처리할 거냐, 비용 처리할 거냐를 봐야 되는데 자산으로 처리 못하는 이유는 돈을 못 벌잖아요. 아직 연구 끝났다 그래서 판매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참고로 미국에 입고 다니는 컴퓨터 있어요. 뉴스에 나와갖고 한번 봤는데 무게는 25kg인가 30kg예요. 네. 그리고 가격은 1억 5천인가 한 2억 정도 돼요. 그럼 여러분들 걸어다니면서 컴퓨터 쓸 수 있다 그래서 그거 막 1억씩 주고 그거 25kg 되는 거 메고 다닐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열심히 축소화 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축소시키고 가격이 다운되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모니터 이거 있죠. 얘도 최종적으로는 이게 아니고요. 최종은 터치 스크린이에요. 우리 지금 AT&T 가면은 누르잖아요. 그것처럼 이 모니터의 최종도 터치 스크린 버전이에요. 그래서 마우스도 사용하고 급할 때에는 그냥 모니터에다 뭐만 하면 돼요? 누르면은 지금 휴대폰처럼 할 수 있는 거 그게 최종 목표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격이 계속 다운이 돼야죠. 저렴하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이런 게 지금 한 만약에 20만 원이라고 치면 터치 스크린이 한 25만 원, 3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현재는 이만큼 모니터로 하면 몇백만 원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아직은 어때요? 비싸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나중에 다운이 되면은 가격이 좀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게 개발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터치 스크린으로 많은 사람들이 뭐 할 거예요? 바꿀 겁니다. 왜냐면 마우스 잡는 것도 일인데 그냥 키보드에 모니터에다 누르면 훨씬 더 어때요? 빠르겠죠. 계속 그런 부분들로 연구하고 개발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나중 되면 진짜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근데 대한민국이 진짜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기는 해요. 그걸 언제 느끼냐면 저희 제수씨 오라버니가 시카고에 있거든요. 미국에. 근데 가끔씩 오시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전화기만 있으면 먹을 수 있는 데가 밤에도 먹을 수 있고 새벽에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씩 좋아지곤 있는데 워낙 땅덩어리가 커서 그런 배달 문화나 이런 건 아직 한국에 비하면은 많이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참 돈만 있으면 뭐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좋은 나라 중에 하나죠, 진짜로. 그래서 항상 전 금요일 날 열심히 로또를 사고 있습니다. 언젠간 되겠지. 전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뭘 하려면 움직여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말로는 맨날 나 로또 1등 될 거야 그러면서 로또는 안 사. 그럼 아무 소용 없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려면 액션을 취해야 거기에 다가갈 수 있는 확률이 0.1%라도 뭐 한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죠.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런지. 그 다음에 교재 보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부채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126페이지 위에 보시면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뭐 가능해야 된다고요? 식별 가능. 그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업이 이걸 관리가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떤 권리를 하면은 그 권리를 가지는 사람은 대부분 누구예요? 회사가 같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뽀로로라고 아세요? 뽀로로 만든 사람은 1,000만 원인가 2천만 원밖에 못 받았대요. 성과급으로. 뽀로로 돈 누가 다 벌었어요? 회사가 벌었어요. 왜냐면 만약에 그 사람이 외국이었으면 떼돈 버는 거예요. 왜냐면 외국은 대부분 만든 사람이 가져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만들면 누가 갖고 가요? 회사가 갖고 가요. 그래서 회사가 우리나라는 대부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통제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무형자산의 종류에서 저기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합쳐서 산업재산권이라고 하는데 특허권 아시죠? 그 다음에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런 것들을 합쳐서 산업재산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특허권 있잖아요. 특허. 그래서 저도 간혹 가다가 요런 거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 특허청 가서 한 번씩 찾아봐요. 근데 웬만한 거 다 있더라고요. 왜냐면 내 생각이나 저분 생각이나 거의 다 어때요? 사람 생각은 비슷비슷하죠. 근데 이제 누가 먼저 그 생각을 해서 올려놨느냐. 그 다음에 그걸 갖고 이제 물건으로 만들어서 팔았을 때 얼마나 벌 수 있느냐. 이것도 어때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 중에 하나가 그 불판 만드는 회사 있어요. 그래서 고깃집 같은 데 가서 보시다 보면 이런 고깃집 있잖아요. 불판이 판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데들 있죠. 네, 간혹가다 있어요. 그런 데들이 있는데 맨날 사장님이랑 술을 먹으면 사장님이 맨날 그 얘기 하세요. 본인이 만드신 건 아니고 일본에서 그런 게 있길래 가지고 왔대요. 그리고 본인이 아니고 본인 아버님이 선대 사장님이 특허를 받은 게 있었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88년도 전에 받은 거죠. 우리나라 외식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한 때가 올림픽 이후에 발달했대요. 그래갖고 본인이 특허 갖고 있을 때에는 팔리지도 않았대요. 그 특허 관련된 게. 근데 이제 특허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팔려갖고 돈 벌었다고. 그리고 아마 저기 뭐지? 백종원 씨 나왔었던 지금은 없어졌던 골목식당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냐면은 저기 뭐냐 상표권이나 특허권이나 이런 음식 같은 거는 그 뭐냐 신청을 하면 5년 후에는 오픈을 해야 된다면서요. 레시피나 이런 걸. 네. 그래서 특허권에 특허 안 되어 있는 거 우리가 종종 마시는 코카콜라 있죠. 이건 등록이 안 되어 있대요. 진짜로. 외국에서도 등록을 안 해놨대요. 왜냐면 일정 기간 지나면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오픈을 해야 된대요. 근데 실제 코카콜라 어떻게 만드는지는 뭐 막말로 뭐 사장하고 몇 명 빼놓고 모른다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따라했다가 못 만든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파리로 콜라. 예,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그냥 맛만 비슷하지 완전 다른 게 나왔잖아요. 근데 펩시도 똑같잖아요. 펩시도 콜라 따라 했는데 맛이 어때요? 다르죠. 근데 어쨌든 그거는 등록이 안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일정 기간 지나면은 레시피를 오픈해야 된대요. 다. 뭐 얼마 넣고 뭐 얼마 넣고. 그래서 어쨌든 그거 만드신 그분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용신앙 거는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좀 불편한 것들 있잖아요. 해결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거에 대한 권리가 실용신앙. 용자가 쓸용자예요. 그래서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그 권리를 얻는 거.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게 괜찮을 겁니다. 디자인권. 네. 왜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대부분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돈 벌려면은 세 군데를 목표로 잡아야 돼요. 하나는 1인 가구. 맞죠? 왜냐면 혼자 사는 사람 늘어나고 있죠. 앞으로 더 늘어날 거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르신들. 왜요? 노인 인구도 뭐 할 거예요? 늘어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이들. 왜냐면 저도 그렇지만 저도 애가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사달라는 거 거의 다 사줘요. 네. 그리고 이제 맨날 와이프하고 싸우죠. 저 맨날 그러거든요. 넌 나쁜 여자야. 왜 그러면 꼭 마트를 가면은 장난감 코너 안 들려도 되거든요. 동선이. 근데 무조건 끌고 가요. 하나 지불하고. 왜냐면 애가 하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앞으로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돈을 벌려면 이 셋 중에 하나여야 돼요. 그리고 제일 위험한 게 3, 40대 목표로 해갖고 장사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제일 위험해요. 왜냐면 3, 40대 중에서 결혼해갖고 애 낳으면 나한테 안 써요. 맞죠? 대부분 다. 자녀가 없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자녀를 낳으면 대부분 나한테 안 쓰고 누구한테 쓰죠? 자녀한테 많이 쓰게 되잖아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아닌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극소수고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나중에 혹시 사업을 하실 거면은 3, 40대 말고 다른 타겟층을 노리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저거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돈이 있어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뭐 기존에도 있었던 거지만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 배달하는 거 지금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조금씩. 저희 동네도 요즘에 이제 가끔씩 보면 광고 전단지 돌아다니더라고요. 아니면 인터넷에 동네 카페들 많잖아요. 거기에다가 올리더라고요. 예. 그리고 한 끼에 얼마? 이렇게 해갖고 국 하나랑 반찬 3, 4개? 이렇게 해갖고 배달해 주는 거. 근데 아마 그게 이제 조금 더 강화돼 갖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배달해서 먹는 사람들도 앞으로 뭐 할 거예요? 늘어날 거예요. 진짜로. 근데 그러려면 어쨌든 다 돈 싸움이긴 한데. 그 다음에 상표권. 네, 상표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들 물건 살 때 상표가 뭐냐에 따라서 사는 경우들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만약에 중소기업 제품하고 삼성전자하고 가격대가 비슷해. 그럼 뭐 사요? 삼성 사잖아요. 왜요? 상표 때문에. 왜냐면 대기업이야. 그러니까 AS 받기가 뭐 할 거예요? 편할 거야. 우리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그런 것들이 다 상표권이죠. 그래서 다 이런 권리들 갖고 뭐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의 무형자산에서 거기 마지막쯤에 소프트웨어 있어요. 이거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옵니다. 소프트웨어는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그램. 그래서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와요. 회계 프로그램을 200만 원 주고 샀대. 그러면 회계 프로그램이라고 분개하시면 안 되고 뭐라고 분개하셔야 돼요? 소프트웨어라고 분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글이라던가 엑셀이라던가 아니면 저희가 배울 회계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집에 있는 거는 저기 짝퉁이죠? 복사품? 네. 근데 여러분들 앉아 계신 자리에 있는 것들은 다 돈 주고 산 거예요. 다 깔려 있는 건. 왜냐면 노동부에 신고할 때 정품 인증서 안 들어가면 허가가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대부분 회사들 중에서도 간혹가다 이렇게 복사품 쓰시는 데들도 있긴 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것도 힘들 거예요. 왜냐면 요즘엔 IP로 잡아버려요. 네, IP로. 등록된 IP냐, 등록 안 된 IP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부분 프로그램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불법 쓰다가 잘못하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비싸요, 솔직히. 뭐 CAD 프로그램 이런 건 2, 300만 원이에요. 그것도 계속 쓰는 게 아니고 1년에 막 몇백만 원씩 내야 돼요. 네. 뭐 포토샵도 한 달에 2만 얼마인가 3만 얼마? 네. 근데 얘네들도 이제 머리를 잘 쓴 게 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번 사면 계속 쓸 수 있었는데 평생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많은 프로그램 회사들이 이걸 일명 구독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구독하게 만들어요. 한 달에 얼마치인데. 예. 근데 앞으로 이제 다 모든 시스템들이 구독으로 많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배달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구독하면은 포장비 몇 건 무료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구독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어떤 집은 액자가 한 달에 몇 번씩 바뀌잖아요. 액자도 구독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액자를 구독하면은 액자를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교체해야게끔 그런 시스템들도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다 렌탈 시스템으로 거의 다 바뀌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실증 빨리 느끼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나중 되면 이제 뭐 가구 렌탈 이런 것들도 생기겠죠. 지금도 있긴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좀 더 발전돼서 바뀌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앞으로는 돈 벌려면은 니즈를 쫓아가야 되는데 그놈의 니즈가 우리나라는 너무 빨라서 맞잖아요. 네, 너무 빨라요, 대한민국은. 또 전 요즘 들어서 계속 느끼는 게 저는 요즘 나오는 가수 누군지도 몰라요. 저희 와이프는 다 외우고 있는데 저는 모르는데 요즘 나오면 일주일인가 한 열흘 활동하고 들어가신다면서요, 한국당. 네. 저 때만 해도 한 번 나오면 막 1년씩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1집 앨범 가지고 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막 이렇게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뭐 앨범 갖고 나와봤자 일주일, 길면 열흘 이렇게 하고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니즈 파악이 중요한데 그게 좀 쉽진 않죠. 그 다음에 127페이지에 개별 취득이라고 있는데요. 항상 취득할 때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무슨 처리한다고요? 원가 처리.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암기로 해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오셔서 어디냐? 부채 볼 거예요. 교재는 140페이지. 오늘 월요일이죠. 수요일 날 수업 없으니까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내지 화요일 날 일단 2로는 마무리를 지을게요. 그래서 140페이지 보시면 부채라고 있습니다. 네, 부채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빚. 네, 그 다음에 다른 말로 타인 자본. 그 다음에 채무. 네, 그래서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겁니다. 근데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빚 갖고 빚을 활용을 해서 부채를 활용을 해서 돈 버는 사람들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제일 좋은 건 빚이 없는 게 가장 좋은 거긴 해요. 왜냐면 어쨌든 나중에 갚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소액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종종 면제해 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뭔가 뭐라 그래야 되나 잘못된 게 빚 버티면 국가에서 갚아줄 거야. 약간 이런 마인드이신 분들도 있는데 그 국가에서 빚 갚아주는 건 본인이 노력을 한 게 보여야 갚아주는 거지 다 갚아주는 건 아닙니다. 금액이 크면 안 갚아줘요. 대부분 소액인 것들을 국가에서 해결해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제 취미 중에 하나가 댓글 읽는 거거든요. 유튜브도 댓글 읽는 거고 인터넷 들어가서도 댓글 읽는데 댓글 읽다 보면은 빚 관련돼서 뭔가 좀 잘못 생각한 게 있고 어느 순간부터 그 누군가의 팬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되나? 맹목적인 사랑이라 그래야 되나? 저 사람이 누가 봐도 잘못했는데 괜찮대. 지금까지 잘한 게 있으니까 그 정도 실수할 수 있대.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잘못하면 잘못한 거고 잘했으면 잘한 게 맞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얘 되게 잘못했는데도 나는 너 팬이니까 괜찮아. 나는 용서할 수 있어. 이건 아닌 거라고 저는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그래서 요런 거는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없는 게 좋은데 부채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유동하고 비유동. 요거 몇 년 기준이에요? 1년 기준. 그래서 1년 안에 갚아야 돼 유동, 1년 이후에 갚아야 돼 비유동. 그래서 유동부채가 많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많아야 돼요. 왜냐면 1년 안에 갚아야 되잖아요. 1년 안에 갚으려면은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게 많아야 갚을 확률이 어때요? 높겠죠. 그 다음에 비유동이 많으면은 나중에 갚아야 될 게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그거를 이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에서도 요즘에 저도 뭐 지금 대출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과거보다는 돈 빌리기가 어때요? 힘듭니다. 가면 갈수록. 근데 이게 또 다르게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앞으로 터질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빚 관련돼서. 사람들이 뭐 해서요? 못 갚아서. 이게 국가에서 뭔가 죄면은 죄는 이유가 있어요. 풀어주면 풀어주는 이유가 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지금은 옥죄고 있잖아요. 네,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터졌을 때의 리스크가 커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항상 외국에 비해서 글씨가 하나씩 더 붙어요.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죠. 근데 대한민국을 고령화 사회라고 안 해요. 초고령화 사회라고 그래요. 앞에 초자가 많이 붙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뭔가 바뀌는 게 워낙에 급속도잖아요.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 이렇게 표현하듯이 빚도 아마 터지면 다른 나라보다 더 커지게 터질 수도 있어요. 뭐 안전하다 그러는데 그 100% 믿을 수 있나요? 아니죠. 진짜 조그만 구멍 하나 때문에 이게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최근에 좀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산불도 처음 시작은 작은 걸로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커진 거죠. 옆에서 바람 불어갖고. 그래서 뭐든지 다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생각한 거대로 움직여서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 그러고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유동부채에서는 요거 잘 기억하세요.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결산할 때 또 설명드릴 건데요. 제가 결산 그러면 몇 월 며칠이라고요? 12월 31일 날 쓰는 건데 얘는 말 뜻을 좀 이해하시면 좋아요. 유동의 뜻이 1년 이내예요. 몇 년 이내요? 1년 이내. 장기의 뜻은 뭐죠? 1년 넘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는 언제 쓰는 거냐면 비유동 부채가 유동 부채가 될 때. 그래서 비유동의 뜻은 1년 이상. 유동의 뜻은요. 1년 이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 넘던 게 1년 이내가 됐을 때. 참고하시고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채 쪽은 유동부채보다는 비유동부채 쪽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 그러면은 1년 넘던 게 몇 년 이내 된 거요? 1년 이내 된 거.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비유동부채인데요. 비유동부채는 크게 두 가지 위주로 시험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됩니다. 하나는 사채, 하나는 퇴직연금. 그래서 앞으로는 퇴직금 시대가 아니죠.
퇴직 무슨 시대예요? 연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채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연금 관련돼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채가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러시앤 캐시 미즈 사랑 이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채는 회사채예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남성 전용 대출은 없는데 여성 전용 대출은 있습니다. 맞죠? 그거 왜요? 왜 여성 전용 대출은 있고 남성 전용 대출은 없죠? 그 이유가 뭐냐면 대출 빌려준 다음에 돈을 받다 보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더 잘 갚는데요. 그러니까 남자가 한 70% 정도 갚는다라고 치면 여자는 한 80% 이상 돈을 갚는데요. 그래서 여자분들 전용 대출이 생긴 이유가 그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남자들보다는 여자가 훨씬 더 잘 갚더라. 그래서 여자분들 전용 대출이 생긴 이유가 진짜 그거예요. 거짓말 안 하고. 데이터로 뽑아봤더니 남자보다 여자가 더 잘 갚네? 그러면 여성들 우대해주는 대출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생긴 게 여성 전용 대출이에요. 진짜로.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사채인데 예제를 좀 들어드릴게요. 그래서 사채는 액면 이자율이 있고 시장 이자율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가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냥 이해를 위해서. 그래서 액면 이자율이 뭐냐면 액면이라는 게 종이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000원짜리 지폐 있죠? 거기에 얼마라고 적혀 있죠? 10,000원. 그거를 액면가라 그래요. 그래서 액면 이자율은 이 사채를 사시면 증권을 주거든요. 그 증권에 몇 프로 이렇게 써 있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액면 이자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은 여기에서 주는 거예요. 은행에서. 그리고 액면 이자율은 여기에서 주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세요. 그래서 만약에 액면 이자율이 5%예요. 회사한테 투자하면 몇 프로 주겠다? 5% 주겠다.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참고로 은행에서 주는 이자율보다 일반적으로 사채를 투자했을 때 받는 이자율이 좀 더 높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마인드가 이렇게 세팅되어 있잖아요. 은행 그러면 안전해. 맞죠? 근데 다른 데에 투자해? 그러면 안전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죠? 많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은행 이자보다는 회사 이자가 대부분 높아요. 근데 둘 다 똑같다.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를 액면 발행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투자자한테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회사한테도 5%야. 은행에도 몇 프로예요? 5%야.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이 선택하면 되죠. 나 회사한테 투자할래. 5% 받으니까. 은행에 넣을래. 몇 프로 받으니까? 5% 받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똑같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사채가 좀 더 높긴 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은행보다는 조금 더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몇 프로 차이 안 나. 그러면 대부분 은행에다 넣으려고 좀 더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때요? 많죠. 그러면은 저기 투자 관련된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은행에다 넣냐고.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데 투자하면 이자를 더 많이 가져간다고. 그 말 맞아요. 근데 전제 조건이 깔리잖아요. 성공했을 때. 맞죠? 실패했을 때는 다 투자한 사람 책임이잖아요. 말로는 지들이 꼭 책임져 줄 것처럼 얘기하는데 결과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항상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너가 열심히 안 해서 안 된 거야. 네. 저도 예전에 영업할 때 그랬어요. 영업 저도 잠깐 해봤었는데 영업할 때 직장 상사들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 하냐면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노력해. 네 노력이 뭐해서 그런 거예요? 부족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 해결이 돼요. 그러면 진짜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인가? 라고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뭘 노력이 부족해서요? 우리가 파는 물건이 안 좋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우리 회사 이름도 없는데 학습지 영업 다녔거든요.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돼요. 회사에서 5% 주는데 은행에서 2% 주겠대.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억을 투자할 수 있어요. 없지만 100억이라는 돈이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야. 회사한테 투자하거나 은행에 넣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 회사한테 투자할 거예요? 은행에 넣을 거예요? 회사에 투자하겠죠. 왜요? 3%면요 3억이에요.
맞죠? 그래서 제가 100억이라고 예시를 들어드린 게 만약에 진짜 내가 100억 정도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요. 0.1%에도 왔다 갔다 해요. 왜냐면 0.1%만 해도 1000만 원이에요. 그럼 내가 A로 가냐 B로 가냐에 따라서 벌어들이는 돈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회사한테 투자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더 주니까. 그러면은 비싸게 팔아도 뭐 할 것이다? 팔릴 것이다. 그래서 무슨 발행이요? 할증 발행. 근데 요즘 은행에서 적금이나 이런 거 조금씩 고이율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뉴스에서 막 이런 거 나와요. 새벽부터 줄 서 있는 거. 네. 왜냐면 다들 마음은 똑같잖아요. 돈을 100원이라도 더 벌고 싶어. 근데 밤에 기다리면은 1%라도 더 받을 수 있대.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대부분 그런 특파는요. 들 수 있는 금액도 정해져 있고요. 들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 특판으로 나오는 것들은 거의 다 그래요. 왜냐면 은행에서도 너무 많이 주면은 너무 큰 금액이 들어가 버리면은 나중에 자기들이 손해 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10만 원이면 10만 원 이런 식으로 아주 큰 금액은 안 받아요. 대부분 특판으로 나오는 건 대부분 금액은 적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거라도 들어놓으면 내가 100원이라도 더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밤새도록 기다리거나 아니면 막 알바 쓰고 하거나 막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말은 안 되는데 회사에 넣으면 5% 주겠대. 근데 은행에 넣으면 몇 프로 준대요? 7% 준대. 그러면 우리 은행으로 가겠죠. 그러면 회사에서는 회사 게 잘 안 팔리잖아요. 안 팔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팔아요? 싸게. 그래서 무슨 발행? 할인 발행. 싸게 팔면 팔리잖아요. 안 팔려. 원래 안 팔릴 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팔면 팔려요? 싸게. 비싸게 내놨는데 안 팔려. 그러면 계속 금액을 뭐 하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딴 거 없어요. 그냥 뭐 국가에서 개입은 일부 하긴 해야 됩니다. 왜냐면 장난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가격이 뭐해졌으니까요. 비싸졌으니까. 근데 가격 떨어지는 거는 크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은 일정 지역은 내가 만약에 5억에 사서 6억에 내놨는데 안 팔려.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어저께 저희 부모님 댁 잠깐 갔다 왔는데 동네에서 2억 7천에 팔려갖고 3억에 내놨는데 와서 보고 갔대요. 팔릴지 모르겠지만 그 작자 나오면 부모님이 파신다고. 제가 알기로 그 1억 7천인가 1억 8천에 샀거든요. 어쨌든 3억이면은 나쁘진 않죠. 지금이 타이밍일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거기에서 막 더 오르진 않을 것 같아. 오르더라도 뭐 몇천만 원 올릴 수는 있겠지만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 건물하고 토지가 비유동 자산이죠. 이게 왜 비유동 자산이냐면요. 건물이나 토지는 대부분 가격이 작아요? 커요? 크죠? 그러니까 이걸 내놨을 때 오늘 당장 나갈 수도 있고요. 100년 동안 안 팔릴 수도 있어요. 막말로. 왜냐면 내가 받고 싶은 금액이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못 주겠대. 그러면 안 팔리는 거고.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안 팔리면 가격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낮추면 되는 거고 높이 불렀는데 팔려. 그러면 그거보다 더 높이면 돼요. 원래 그게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잖아요. 살 사람 많아. 그럼 비싸게 팔고. 살 사람 없어. 그럼 뭐하게 팔면 돼요? 싸게. 근데 최근에 또 이제 서울 또 올랐대요. 저기 오세훈 씨가 한마디 해갖고 층수 없앤다 그랬잖아요. 지금 30층인가 이상 못 짓게 고층 건물, 고층 아파트 못 짓게 막아놨는데 저기 현 시장님께서 그거를 풀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직 법적으로 통과된 건 아니에요. 근데 풀어버리겠다라고 어쨌든 현 시장님이 이야기하셔서 저기 한강 쪽은 또 가격이 또 조금 오른다라고 해요. 한강 보이는 쪽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울 겁니다. 액면 이자율 기준이에요. 그래서 액면 이자율이 회사에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크면 할증, 작으면 뭐요? 할인받아. 그래서 크단 얘기는 이자 많이 줄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자 많이 주면 살 사람이 뭐 할 것이다? 많을 것이다. 그럼 살 사람 많으면 가격 뭐 하면 돼요? 올리면 되죠. 그래서 2021년 최고의 사진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아세요? 어느 매장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백화점의 명품백 매장이었는데 백화점 샷담은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자동으로.
이거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 기어 들어가는 거. 그게 작년에 그 사진 중에 예, 올라가 있어요. 예. 코로나로 난리인데 명품 사려고 난리 났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비싸게 팔려도 팔려요? 살 사람이 뭐 하니까? 많으니까. 근데 잘 안 나가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익을 조금 줘. 가져갈 수 있는 게 적어. 아니면 살 사람이 많지 않아.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팔라고요? 싸게.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좋은 거 파는 데들은 많이 가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저도 예전에 호프집에서 알바를 해봤었는데 순환이 잘 안 되는 술이 있어요. 네,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흑맥주 팔았었는데 흑맥주가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냥 일반 맥주는 잘 팔리는 거였고 맨날 알바 끝나면은 사장님이랑 둘이 앉아갖고 2000cc, 3000cc 따라갖고 둘이서 맨날 먹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입이 고급이잖아요. 그래갖고 안 팔리고 그냥 거기에 쌓아놨었던 거 일명 재고라고 하죠. 이거 따라서 주면요 사람들이 기똥차게 알아들어요. 이 맥주 오래됐죠. 네, 그래서 술집이든 뭐든 잘 되는 데가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잘 되는 데는 순환이 되니까 계속 뭐 야채를 갖고 와도 최근 거야. 근데 안 되는 데는 순환이 안 되니까 음식이나 이런 게 나와도 기간이 어쨌든 며칠 지난 거야. 이런 경우들이 실제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날짜 지난 거 빨리빨리 뭐 하라고요? 버려버리라고. 근데 주인은 못 버려요, 쉽게. 맞죠? 그 제가 살찐 이유 중에 하나가 유통기한 다 된 거 제가 다 먹거든요. 유통기한 하루 지난 거 이런 거 그냥 제가 먹어요. 와이프한테 맨날 그래요. 저기 꼬맹이하고 둘이 안 먹는 건 알겠는데 유통기한 다 되면 나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내가 먹을 테니까. 근데 이건 그냥 먹는 건데 우리가 음식으로 만들었을 때에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건 티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제 밀키트를 가끔씩 사다 먹는데 마트에서 며칠 안 남은 하루나 이렇게 남은 밀키트는 최대한 안 사는 게 좋아요. 딴 것 때문이 아니고요. 야채에서 냄새가 심해요.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결과 해산물은 그나마 씻으면 좀 나은데 야채는 그게 어느 정도 씻어갖고 냄새가 안 가시더라고요. 네, 당연히 식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잘 되는 데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특히 식당이나 이런 데들은 네, 저도 음식 맛을 꽤 잘 보는데 민감한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조금만 이상하면 다 잡아내요, 요즘 사람들. 그래갖고 식당은 하지 마십시오. 웬만한 음식 실력 갖고는. 그리고 옛날처럼 지금 식당은요 음식 맛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이게 최우선이에요. 사진 찍었을 때 이쁘냐, 그 다음에 홍보 잘하냐, 이게 1순위지 맛으로 이거는 이제 옛날 오래된 집들이나 그런 게 통하는 거지. 최근 집들은 맛으로 승부하면 제가 장담하는데 100군데 중에 90군데 이상은 망해요. 왜냐면 입소문보다 SNS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음식 나오면 대부분 처음에 하는 행동이 뭐예요? 핸드폰 들어갖고 사진 먼저 찍잖아요. 옛날에는 맛 먼저 봤는데 그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다 맞춰요? 그 다음에 사채도 상각을 합니다. 이거는 암기해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이거 계산을 저희가 못해요. 이게 나오는 이유만 설명드리고 쉬었다가 저거 좀 할게요. 저기 뭐냐 퇴직금 관련돼서 모두 증가. 요건 2장짜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는 이유가 있어요. 왜 외우냐면은요 이거 이론 문제 잘 내거든요. 왜 잘 내냐면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이 뜻은 압니다. 할증의 뜻이 뭐죠? 비싸. 이거 왜 알아요? 택시 때문에. 택시 12시 되면은 할증부터. 이건 대부분 다 알잖아요, 성인들은. 그 다음에 할인은 대부분 다 알아요. 애들도 알아요. 할인 행사하면 뭐하다? 싸다. 그래서 우리가 딴 건 몰라도 회계를 모르는 사람도 할증은 비싼 거야, 할인은 싼 거야, 이 정도는 알잖아요. 그러면 할증과 할인은 반대죠. 할증이 비싸면 할인은 싸. 그러면 반대네. 그러면 뭔가를 했을 때 결과값도 다 반대가 나와야 되는데 유일하게 이 상각만 둘 다 늘어나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할증 발행은 상각하면 증가한다. 이렇게 나오면은요 꼭 할인 발행은 상각하면 뭐 한다라고 나와요? 감소한다. 그러면 이거 왠지 맞는 말 같아. 왜냐면 할증은 비싼데 증가한대? 할인은 싼데 감소한대?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맞아. 맞죠?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근데 유일하게 요 사채 상각만 둘 다 뭐 한다고요? 증가한다. 이것 때문에 외우는 거예요. 예, 실무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요. 이거 계산 못 하시는 강사분들도 많아요. 이거 어렵거든요. 저도 이거 처음에 공부할 때 솔직히 회계를 그만두고 싶었어요. 이거 이해하는데 5일 걸렸거든요. 문제를 한 100문제 풀었나? 100문제 풀다 보니까 이게 대충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아는 데만 한 3, 4일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시험에 그렇게 안 나와요. 저야 뭐 다른 공부 때문에 했었는데 저희 시험은 요 정도만 외우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반대인데 유일하게 사채 상각할 때만 할증 할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증가한다. 그것 때문에 외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4시에 저기 143페이지 퇴직급여 보도록 하겠습니다.